한정화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60년을 살며 익힌 침착함이었다. 남편의 관을 흙 속에 내릴 때도, 조문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할 때도 그녀의 손은 한 번도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집주인의 목소리가 현관 너머로 들려왔을 때 그녀가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번 달까지만 계세요. 아드님이 계약갱신 안 하셨어요. 찻잔이 깨지는 소리가 정화의 귓속에서 울렸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였다. 향 냄새가 아직 거실 커튼에 배어 있었고, 조문객들이 놓고 간 국화 화환은 꽃잎을 하나씩 떨어뜨리며 시들어가고 있었다. 정화는 문 앞에 선 채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집주인이 떠난 뒤 정화는 주방에 쪼그려 앉아 깨진 찻잔 조각을 모았다. 남편이 좋아하던 청자 찻잔이었다.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인사동에서 함께 골랐던 것이다. 정화는 찻잔 조각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가장자리가 날카로웠다. 며느리 오지유는 광고회사 부장이었다. 영리하고 능숙하고 냉정했다. 정화는 그녀를 친딸처럼 아꼈다. 아니, 친딸보다 더 아꼈다. 지윤에겐 친정이 없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자랐다고 했다. 그래서 정화는 더 애틋했다. 명절마다 손수 김장김치를 담가줬고, 승진 소식이 들리면 새벽같이 일어나 미역국을 끓여줬다. 지윤이 야근할 때면 도시락을 싸서 회사 앞까지 가져다 줬다. 그런데 지윤은 이미 다른 도시에 새 아파트를 계약해 놓았다. 남편 장례식 전날 밤에 정화는 그 사실을 아들 도윤에게서 들었다. 아들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엄마 미안해. 지윤이가 이사하자고 해서. 엄마는 우리랑 같이 갈 거지. 방 하나 마련할게.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의 눈에 안도가 스쳤다. 그 순간을 정화는 놓치지 않았다. 사람의 정이란 게. 정화는 중얼거리다 말았다. 말해봤자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그녀는 찻잔 조각을 신문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날 저녁 정화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책들, 잉크가 마른 만년필, 읽다 만 신문. 모든 것이 남편 한경호의 흔적이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영수증과 메모지가 쏟아졌다. 정화는 그것들을 하나씩 분류했다. 버릴 것과 보관할 것으로. 서랍 맨 밑에서 두꺼운 서류철이 나왔다. 표지에는 중요 서류라고 적혀 있었다. 정화는 서류철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페이지를 넘기는데 중간에 낡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화에게 잊지 말고 이걸 확인해. 정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이 떨렸다. 이번에는 정말로 떨렸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남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무언가가 이 안에 있었다. 정화는 봉투를 뜯지 못하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겨울 저녁이 내렸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다. 정화는 남편의 책상 앞에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마침내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가죽으로 제본된 낡은 다이어리와 노란 빛이 바랜 서류 한 장이 들어있었다. 은행 보증서 사본이었다. 정화는 먼저 다이어리를 펼쳤다. 남편의 글씨였다. 반듯하고 정직했던 그 사람답게
글씨도 한 획 한 획 성실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10년 전이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던 해였다. 정화는 페이지를 넘겼다. 일기 같기도 하고 메모 같기도 한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오늘 정화가 미역국을 끓여줬다. 맛있었다. 병원 가는 길에 정화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정화가 내 옆에서 잠들었다. 행복했다.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눈물을 닦지 않고 계속 페이지를 넘겼다. 중간쯤에서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 둘만의 약속, 바다를 기억해. 바다. 정화는 숨을 들이켰다. 기억이 밀려왔다. 10년 전 여름 남편의 치료가 끝난 뒤였다. 의사는 완치 판정을 내렸다. 두 사람은 기쁨을 나누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속초였다. 바다가 보고 싶다고 남편이 말했다. 작은 민박집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매일 아침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손을 잡고 말없이 걸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다. 정화야, 우리 여기에 뭘 하나 남겨두자. 언젠가 다시 올 때를 위해서.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다. 뭘 남겨둬? 조개 껍데기라도 묻을 거야? 남편도 웃었다. 비밀이야. 나중에 알려줄게. 그 약속을 정화는 잊고 있었다. 정화는 보증서를 펼쳤다. 속초시 외곽 한 창고에 임대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계약자 명의는 한경호. 계약 날짜는 10년 전 그 여름이었다. 계약 기간은 10년. 그리고 계약서 여백에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밀번호 0728 정화 생일. 정화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가방을 챙겼다. 다이어리와 보증서를 가방에 넣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부어 있었다. 상관없었다. 집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며느리 지훈이었다. 어머니, 짐 정리 언제 끝나세요? 이사 날짜 정해야 해요. 저희는 다음 주에 출발하거든요. 정화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도 곧 떠날 거야. 네. 어디로요? 속초. 속초요? 갑자기 왜요? 아버지가 남긴 게 있어서. 전화 너머로 지훈의 숨소리가 들렸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님이 뭘 남기셨는데요? 가봐야 알지. 정화는 전화를 끊었다. 버스 터미널까지 걸어가는 동안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차가웠지만 정화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터미널에 도착해 표를 끊었다. 속초행 마지막 버스는 밤 9시에 출발했다. 버스는 한산했다. 정화는 창가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흘러갔다. 정화는 창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속초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다. 터미널 밖으로 나오자 바닷바람이 불었다. 짠 냄새가 났다. 정화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보증서에 적힌 주소를 보여줬다. 택시 기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 주소면 외곽인데요. 거기 뭐 있어요? 창고요. 창고요? 새벽에 창고를 왜? 기사는 더 묻지 않았다.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좁은 길을 따라 달렸다. 20분쯤 지나자 낡은 건물들이 보였다. 택시가 멈췄다. 여기에요. 정화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다.
택시가 떠나자 주변이 조용해졌다. 파도 소리만 멀리서 들렸다. 창고는 예상보다 낡았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녹슨 자물쇠, 깨진 창문 하나. 정화는 보증서를 꺼내 자물쇠 앞에 섰다. 비밀번호판이 있었다. 그녀는 숫자를 눌렀다. 0728. 철컥 자물쇠가 열렸다. 문을 열자 오래된 공기가 흘러나왔다.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 정화는 휴대폰 불빛을 켰다. 빛이 창고 안을 비췄다. 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녔다. 창고 한가운데 파란 천으로 덮인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정화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발소리가 바닥에 울렸다. 상자 앞에 섰다. 손을 뻗어 천을 잡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천을 걷어냈다. 나무 상자였다. 남편이 쓰던 공구함 같았다. 뚜껑 위에 쪽지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정화는 쪽지를 떼어 읽었다. 정화, 내가 힘들 땐 이걸 써. 사랑해. 경호. 정화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다. 창고 안에 그녀의 울음소리가 울렸다. 한참을 운 뒤 정화는 눈물을 닦고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사진이 먼저 보였다. 젊은 날의 정화와 경호. 결혼식 사진이었다. 정화는 23살이었고 경호는 26살이었다. 둘 다 웃고 있었다. 다음 사진은 아들이 태어난 날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정화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경호가 옆에서 카메라를 보고 웃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10년 전 속초 해변에서 찍은 것이었다. 둘 다 나이가 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사진 밑에는 금속함이 있었다. 정화는 숨을 고르고 함을 열었다. 서류가 빼곡히 들어 있었다. 주식증서, 채권, 예금, 통장 사본. 정화는 하나씩 꺼내 들여다봤다. 액면가를 계산해 보니 상당한 금액이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 이 안에 있었다. 마지막에는 몇 장의 기부 확인서가 나왔다. 어린이재단, 무료급식소, 독거노인 지원센터.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기부를 해왔던 것이다. 정화는 서류를 다시 함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걸로 아이들에게 나누고 싶어. 나만 쓰기엔 너무 크네, 여보. 바로 그 순간이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정화는 몸을 돌렸다. 창고 입구에 오지윤이 서 있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며느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GPS로 추적한 것이 분명했다. 어머니. 지윤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이건 아버님 유산이에요.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며느리를 바라봤다. 지윤이 한 걸음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법적으로는 저희도 몫이 있어요. 상속 지분이요. 배우자가 절반, 자녀가 절반.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정화의 손이 금속함 위에 얹혀졌다. 그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두 여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찬 바람이 깨진 창문 사이로 불어왔다. 촛불처럼 휴대폰 불빛이 흔들렸다. 정화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다시 싸워야 하나. 또다시 가족이란 이름으로 치고받아야 하나. 마음속에서 깊은 피로가 밀려왔다. 60평생 지켜온 체면, 참아온 서러움, 삼켜온 말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곧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정화야, 가진 건 나눠야 지켜진다. 10년 전 바닷가에서 남편이 했던 말이었다. 해질 무렵 방파제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남편이 말했다. 나 죽으면 정화 혼자 남겠지. 아이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게 할 순 없어. 그래서 생각했어. 가진 걸 나누면 싸울 이유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정화는 천천히 눈을 뜨고 말했다. 좋아.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내 몫을 인정할게. 법대로 하자. 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정화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돈으로 하늘빛 장학재단을 세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 아버지가 가장 원했던 일이지. 장학재단요? 지우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돈이면 어머니 노후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집도 좀 더 큰 걸로 옮길 수 있어요. 장학재단은 나중에. 나도 그렇게 할게요.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정화와 지훈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창고 입구에 한도윤이 서 있었다. 정화의 아들이자 지훈의 남편이었다. 프리랜서 사진가인 그는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뛰어온 것이 분명했다. 엄마 뜻대로 할게요. 도윤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다. 아버지가 원하신 거라면 그게 맞아요. 나도 내 목 다 내놓을게요. 지훈이 남편을 불렀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 돈 필요하면 내가 더 벌면 돼. 사진 일 더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아버지 유산은? 이건 아니야. 지훈은 남편을 바라봤다. 입술을 깨물었다. 뭔가 말하려다 참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고 밖에서 새벽 바람이 불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다.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떨렸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재단 운영을 맡을게요. 저 광고 회사 그만두고 재단에 집중할게요. 제대로 운영할 자신 있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해줘. 내가 제일 잘할 거야.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돌아서서 눈물을 닦았다. 정화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등을 토닥였다. 지훈은 소리내어 울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창고 안에서 새벽을 맞았다. 금속함 속 서류 위로 죽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위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석 달이 흘렀다. 3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 지역 신문 사회면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고 한경호 씨의 유족, 소외 아동 장학재단 설립. 하늘빛 장학재단 첫 장학생 20명 선발. 정화는 작은 사무실의 창가에 서서 그 기사를 바라봤다. 신문을 든 손이 가볍게 떨렸다. 기사 옆에는 작은 사진이 실려 있었다. 재단 사무실 앞에서 찍은 세 사람의 사진. 정화, 지훈, 도윤. 셋 다 웃고 있었다. 남편이라면 뭐라 했을까? 아마 말없이 웃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화의 손을 잡아줬을 것이다. 어머니, 새 후원자 명단 나왔어요. 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화는 고개를 돌렸다. 며느리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안경을 쓴 모습이 진지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 냉정함 뒤에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열정이었다. 정화는 차를 2잔 따랐다. 지훈 앞에 한 잔을 놓았다. 지훈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차를 들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따뜻했다. 어머니.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그동안 어머니께 못되게 굴었죠.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도 힘들었을 거야. 아니에요. 전 그냥 무서웠어요. 가난해지는 게, 다시 혼자가 되는 게. 그래서 계속 앞만 보고 달렸어요. 주변을 볼 여유가 없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님이 이걸 남겨주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한테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정화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우리 이제 제대로 시작하자. 창밖으로 매화가 피어 있었다. 이른 봄이었다. 정화는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았다. 살아있었다.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겠네. 정화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누가요? 지훈이 물었다. 아버지. 우리 여보. 정화는 웃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다.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엄마, 어머니, 오늘 첫 장학증서 수여식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준비됐어요? 정화와 지훈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3시 20명의 아이들이 사무실에 모였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었다. 정화는 한 명 한 명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손을 잡아줬다. 아이들의 손은 따뜻했다. 한 중학생 여자아이가 물었다. 할머니, 왜 저희를 도와주세요? 정화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우리 남편이 그랬거든. 가진 건 나눠야 지켜진다고. 할머니도 이제야 그 뜻을 알았단다. 아이가 웃었다. 정화도 웃었다. 수여식이 끝나고 3사람은 사무실에 남았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다. 매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꽃잎 하나가 떨어져 창틀에 앉았다. 돈도 집도 권리도 결국 지나갔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건 그 무엇보다 단단했다. 함께 나누는 마음. 지훈이 정화 옆에 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다. 도윤은 카메라를 들어 두 사람의 뒷모습을 찍었다.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어머니, 다음 달에 장학생 추가 모집할까요? 지훈이 물었다. 그래.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자. 정화가 대답했다. 밖에서 매화 꽃잎이 또 하나 떨어졌다. 봄바람이 불었다. 정화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따뜻했다. 살아있음을 느꼈다. 저녁 무렵 정화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책상 서랍을 열어 남편의 다이어리를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화야, 내가 떠나도 슬퍼하지 마.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은 것들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래. 사랑해. 영원히. 경호. 정화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나도 사랑해, 여보. 고마워. 정화는 다이어리를 서랍에 다시 넣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정화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며 휴대폰을 꺼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저녁 같이 먹을래요? 지훈이가 된장찌개 끓인대요. 정화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그래. 금방 갈게.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남편이 없는 세상이지만 그가 남긴 것들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 정화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다. 지훈이 앞치마를 두르고 웃으며 맞아줬다. 어머니 오셨어요? 곧 저녁 차릴게요. 응. 내가 도와줄까? 아니요. 어머니는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정화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도윤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다. 정화는 차를 마시며 부엌에서 일하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마음이 편안했다. 저녁 식사는 조용하지만 따뜻했다.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재단 이야기, 장학생들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웃음소리가 식탁 위로 퍼졌다. 식사가 끝나고 정화는 설거지를 도왔다. 지훈과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가족. 지훈이 그 말을 되뇌었다. 네. 가족이에요. 정화가 웃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남편이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 정화는 가장 밝은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지? 별이 반짝였다. 대답하는 것 같았다. 정화는 웃으며 걸었다. 봄밤의 바람이 부드러웠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집도 땅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나눔이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법이었다. 정화는 그 유산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갔다. 봄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훈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